새로운 교황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교황 선출 역사상 최초죠.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입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신 이후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셨어요. 레오 14세죠? 레오 14세. 자, 근데 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뭘 알았던 건지 졸라 타이밍 기가 막힌데, 요 근래 그 영화 콘클라베 때문에 저 콘클라베 과정이 굉장히 뭔가 정치적이고 엄청나게 정치적인 암약이 있고 막 정말 막 뭐 이런 게 좀 있었어. 요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새 좀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옛날엔 있었는데 최근에는 없다. 최근에 요게 좀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본인이 선출되시고 나서 저 콘클라베 선출 과정에서 따로 회의하고 저그들끼리 이제 정치적으로 막 대화하고 이런 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본인이 교황하실 때 콘클라베 과정에 대해서. 즉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교황이 되실 때까지는,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황이 되실 때까지는 콘클라베 과정이 약간 좀 오rom한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는 추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그런 건 아니다. 최근에 그리고 유흥식 추기경께서도 예시 말씀을 하시더만 영화 콘클라베를 언급까지 하셨어요. 전혀 사실 아니다.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유흥식 추기경도 구라치는 거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인 게 뭐냐면 레오 14세 젊을 때 이제 조금 추기경이실 때 교황 되시기 전에 사진은 이건데요. 정말 이례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미국인이세요. 미국인 출신이라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황이 로마 가톨릭을 많이 믿는 국가 출신이고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래요. 교황의 출신 국가가 물론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퍼져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210명이 넘어요. 210명. 그나마 요 최근에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 아니면은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이 세 분도 지금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출신이세요. 폴란드 전체 인구의 70%가 가톨릭이에요. 베네딕토 16세 이분은 독일 출신이야. 지금 독일이 2024년 기준으로는 가톨릭 비율이 24% 정도예요. 근데 24%도 적은 게 아니야. 종교의 비율이 24%다? 꽤 많은 겁니다. 그쵸? 근데 1950년대를 봐야 돼. 왜? 베네딕토 16세께서 1927년생이셨어요. 이분이 한창 때였던 저 1950년대 독일의 가톨릭 비율은 35%예요. 35%. 그러니까 독일도 가톨릭이 꽤 많았던 나라라는 거죠. 개신교만 많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잖아요. 아르헨티나는 가톨릭이 60%가 넘어요. 60%. 애초에 대부분의 교황이 그럼 뭐야 지금? 가톨릭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 유럽 출신 성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가톨릭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처음에 교황 되셨을 때 최초의 유럽 출신이 아닌 남미 출신 교황이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출신이 아닌 남미 출신 교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단순히 가톨릭을 많이 믿는 국가 출신이 교황이 되던 게 아니었던 거지. 가톨릭을 꽤 믿는 나라면서 동시에 유럽 출신의 추기경 분들 중에서만 교황이 되어 왔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정말 최초라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면은 남미처럼 가톨릭을 많이 믿는 지역도 아닌 개신교가 많은 미국이라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에서 교황이 나온 겁니다. 지금 2024년 자료를 저희가 보니까요, 미국의 가톨릭 신자 비율이 약 19%예요. 저것도 원래는 더 급격히 줄었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한 10% 안팎일 거라는 얘기도 있어. 왜냐면 남미에서 이제 가톨릭 믿는 이민자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래서 저 가톨릭 비율이 유지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남미 출신 이민자 난민들이 없었으면은 저거는 19%도 아니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레오 14세 프로필 봅시다. 본명이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예요. 미국 시카고 출생. 아니 이게 교황이라는 말에 간다요가 느끼기에도 미국 시카고? 뭔가 좀 교황이라는 직책과 미국 시카고가 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솔직히 제가 개인적인 느낌에도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고 막 그럴 테니까요. 자,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외국계야. 프랑스계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스페인계 미국인인데, 물론 이제 저 미국인이라는 게 뭐 미국계 미국인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이었다가 영국 식민지가 미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계 미국인은 원래 영국인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인인데 미국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 식민지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미국계 미국인이라는 건데, 그게 뭐 딱 부러지게 이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인구의 한 10% 좀 넘을 거다라고 추정이 된대요. 추정. 다 알아볼 수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아무튼간에 이제 아버지가 프랑스계고 어머니가 스페인계인데 둘 다 가톨릭 문화권이야. 둘 다. 프랑스도 가톨릭 많이 믿어요. 스페인도 더더욱 많이 믿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이제 출신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으로 가톨릭 환경에서 이제 문화권에서 좀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자라오신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가톨릭을 믿으면서 봉사활동도 다니고 여러 이제 가톨릭 그 성당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을 하시다가 1982년에 사제서품 성직자가 됐다는 겁니다. 82년에 이제 성직자가 되시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오늘 지도를 같이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가톨릭 사제 생활을 한 게 아니고 페루에 가서 활동을 하세요. 페루가 여기 있어. 미국이 여기 있으면 멕시코 있고 중미 있고 남미로 오면은 페루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여기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마추픽추. 마추픽추 있는 나라. 그렇지. 페루가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는 좀 이제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시골 농촌 지역 가면 아직도 1950년대 60년대예요 막. 예, 레오 14세께서는 과거부터 이제 페루 북서부 지역, 페루의 북서부면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는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안 살고요. 대부분 페루는 도심지들이 요 고산지대 그리고 해안가에 붙어 있는 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 수도 리마도 여기에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취약한 지역인 빈민촌도 많고 그런 이제 북서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나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페루가 그나마 요런 데보단 낫거든요, 경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 막 페루로도 들어오고 막 그랬나 봐요. 이 이민자들 난민들 지원하고 막 이런 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막 그러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민자 난민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유럽에서 이제 난민 사태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이제 흉흉하다 보니까 난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을 뭐 따지고 자식을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난민을 돕는다 이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평가하냐 마냐가 좀 있는데, 그거 되게 좀 찌질한 것 같아 나는 좀. 그러니까 난민을 돕는다가 아니고 그냥 난민을 포함한 수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하고 막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돕는다예요. 그 중에는 난민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난민을 도왔다는 것만으로 저 사람을 안 좋게 보고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 양반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개 거지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저는 선행을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판인데, 저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존경해야 마땅하다. 존경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뭐 난민을 도우니까 난민이 더 온다? 그렇지도 않아요. 어차피 내가 안 도와도 난민은 와. 안 도와도 난민이 괜히 난민이 아니야. 그 난민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민들을 안 도와도 어디론가 어찌됐든 나온다, 그 난민들은. 그러니까 뭐 돕냐 안 돕냐를 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좀 아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런 가톨릭 성직자뿐만 아니라 뭐 위대한 위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뭐 누가 더 힘들고 누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도시에서 성직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힘들고 그분들도 이제 이 도시 안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돕지만, 그래도 페루라는 곳, 본인이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일부러 남미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농촌과 빈민촌에 일부러 가서 20년 넘게 봉사하고 그들을 뭐 돕고 이제 이랬다는 게 말로는 쉽지. 말로는 저 사람 페루 가가지고 20년 동안 활동했으면 끝. 말로는 쉬운데, 내가 직접 우리들이 직접 페루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일가 친척도 없는 지역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 하면서 20년 넘게 있는다? 그거 정말 주댕이로는 뭐 말인들 못하. 말은 쉬운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활동을 하던 분이 레오 14세다, 이번에 교황 대신. 자, 뭐 언론 보니까 뭐 요런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대요. 레오 14세께서 이제 3개 국적자다. 뭐 미국 국적도 있고 페루 국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페루에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이제 페루 국적도 있고,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미국 국적이 있고, 바티칸 국적은 저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의 성직자라고 해서 바티칸의 국적을 다 받는 건 아니고 바티칸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된 성직자들 아니면 추기경들 이런 분들이 이제 바티칸 국적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저게 우리나라 그 유흥식 추기경께서는 바티칸 국적이 있어요. 자,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레오 14세라는 분이 사실 성직자 생활을 할 때 바티칸에 들어가서 활동하신 거는 얼마 안 됐어요. 2023년에 이제 바티칸에 처음 가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신 거야. 프란치스콘 교황께서 2023년에 이제 바티칸으로 좀 와가지고 나를 도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가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셨냐면은 주교성의 장관을 했어. 주교성. 뭐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 위원장은 뭐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주교성 활동을 하셨는데 저 주교성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교황청, 로마 가톨릭 전 세계의 로마 가톨릭을 관장하는 그 교황청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전 세계 로마 가톨릭을 믿는 지역의 주교들, 성직자들 그 지역들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하는 곳이 주교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행정안정부 행정안전부 같은 느낌? 좀 내무부? 행정안전부 뭐 이런 걸 섞은 느낌? 좀 그렇게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간다요가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 중도파가 승리했다. 중도파 교황이 선출됐다. 지금 막 이런 표현을 막 쓰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좀 꽤 있어요. 해외에서도 중도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저 중도라는 단어를 졌다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해외 외신 언론사들이 쓰는 것도 직역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중도가 맞기는 맞는데 해외에서 중도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쳐쓰는 것 마냥 그렇게 주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게 사실은. 그래서 직역을 하면 중도라는 표현이 맞지만 해외에서 표현하는 저 중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중도가 아닌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게 단어가 직역이 아닌 의미에 맞는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게 그냥 씨발 이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언론 그 담당하는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 듣는 거야. 계속 저걸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거 제가 왜 오해를 하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중도파면은 교황청에도 보수 애국 보수가 있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겠지만 일단은 막 그 연상을 하잖아. 일단 딱 연상되는 게 뭐예요? 저 중도라는 단어를 쓰면 씨발 딱 연상되는 게 뭐냐는 거야. 단어를 적합하게 쓰지 않았다.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게 쓰는 게 아니다. 저게. 자, 근데 왜 중도파 교황이란 직역 적절하지 않지만 저 표현이 왜 나왔느냐? 지금 가톨릭은 종교가 워낙에 역사가 이제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좀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개혁적인 분들도 있고 가톨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대요. 그래서 개혁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게끔 종교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옛날처럼 끝까지 좀 지킬 거는 지키면서 가야 한다. 이런 게 중도라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이제 레오 14세다. 그러면서 이제 중도라는 단어가 나온 건데 뭐 일단은 왜 저분이 중도라는 단어가 붙는 분일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야겠죠. 자, 실제로 레오 14세는 산모들의 낙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안락사도 강력하게 반대해요. 보통 이제 산모의 낙태 이런 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낙태 찬성하고 우리나라도 막 시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저런 걸 찬성하는 게 산모의 인생 원치 않는 임신 뭐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사실 가톨릭에서는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최우선이다. 산모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교리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락사도 마찬가지고 낙태도 마찬가지인 게 신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이 목숨을 니들 멋대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야. 뭐 다른 거 막 가타부타 뭐 산모의 인생 구지라고 까고 일단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가톨릭이랑 교리로서 신께서 주신 생명은 절대로 니들 멋대로 없애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이 말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민자와 난민 소외계층은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고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 우선적이진 않았던 게 있어요.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전임 교황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비해서 좀 더 교리 우선적인 측면이 있다. 이분이.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동성애를 허용하진 않았어. 동성애를 하는 것 자체는 죄가 맞아. 가톨릭에서.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용서받고 용서하고 축복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으로는 아닌 게 맞아. 근데 그들이 죄인이 맞지만 그들도 용서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교리 우선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이게. 비교적 레오 14세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레오 14세는 교리 우선적으로 이제 좀 일단은 교리 우선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은 저것도 교리야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항상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던 게 뭐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계속 도와야 되고. 그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게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따르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신 거죠. 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자,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레오 14세라는 교황께서 선출되신 과정을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막 갖다 붙이는 게 좀 별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인들의 지지를 꽤 받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가톨릭, 트럼프가 상당히 종교적으로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거. 뭐 예를 들어 이제 LGBT라던가 동성애라던가 뭐 성전환이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반대하는 게 있잖아요. 반PC주의.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 2020년 트럼프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가 47%였어요. 근데 2024년이 되니까 59%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 가톨릭에서 지지할 게 뭐가 있지 싶지만 내용적으로 종교의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또 졸라 웃긴 게 뭐냐면 그리고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고 하니까 2015년만 해도 90%가 지지를 했어. 근데 202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가 내려갑니다. 가톨릭을 본인들이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만 얘기한 건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이게. 참고로 이 양반 제이디 벤스죠. 제이디 벤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가톨릭 신자예요. 근데 이 양반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독교인이라면 더 가까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우리에게 더 가까운 우리의 미국인들과 국가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자마자 이제 레오 14세, 과거에 이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죠. 아직 레오 14세 교황 되시기 전에 트위터 활동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순위를 매기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러면서 트위터로 오르세요. 이렇게 좀 충돌하는 게 있어, 지금.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공화당의 뭐 트럼프랑 제이디 벤스랑만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 미국 민주당의 뭐 카멀라 해리스 같은 사람들 낙태를 합법화하고 이런 거 추진하고 막 그랬잖아. 이때 미국 민주당도 막 비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성직자로서 깔 거는 다 깐다. 자,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흥미롭고 존경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신 존경하지 않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종하신 이후에 트럼프가 자기도 교황이 되고 싶다면서 교황이랑 합성한 사진을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나는 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인성에 의문이 진짜 많아. 정말로 굉장히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간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는 짓들 보면은 선을 많이 넘어요. 저 양반 진짜로.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진짜 저 교황원 저러자마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자마자 막 누가 내 아는 뭐 누군가가 합성한 사진을 만들었대는데 재밌어서 올렸을 뿐이다. 내가 교황이 되고 싶어서 올린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다는데 그게 해명이 됩니까? 교황이 선종하셨는데 저런 걸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게다가 일반인이면 얘기를 안 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를 해야 되고 미국이란 국가의 이미지와 어떤 얼굴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 정말 저거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내가 볼 때 이 사람 친구 없어. 사업했고 와이프 있고 뭐 자식들 많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친구 없어 이 사람. 내가 볼 때 뭐 인맥은 많겠지. 친구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뭐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가 미국인 교황 탄생 요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대한 영예다. 굉장히 미국인 교황이 된 거에 대해서 뭐 치켜세고 그랬는데 글쎄요. 레오 14세랑 트럼프의 정책은 계속해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쵸? 이번에 좀 바티칸 내에 암묵적인 분위기가 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었겠느냐는 추정. 트럼프를 막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미국의 추기경을 전략적으로 안 친 게 아니냐는 좀 그런 썰들이 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겠느냐. 트럼프를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뭐 썰일 뿐이니까 뭐 좀 그거는 뭐 개개인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사실 레오 14세께서 교황이 되셨기 때문에 가타부타 이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있어도 교황되신 직후에는 여기 이 정도만 얘기하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황이 되시고 나서 이후에 했던 행보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할 거리가 많았는데, 지금 뭐 레오 14세께서 교황되신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분의 행보가 실제로 어떻고 이분의 언행과 발언과 이분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직 드러난 게 분명하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거는 좀 이제 좀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레오 14세 전 세계의 평화를 이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전쟁 위기다, 전 세계가 지금.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부터 지금 미중 무역 전쟁부터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위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레오 14세 같은 인물이 평화를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다요 인생 동반자 저기 한리 성형외과 간다요 후원자 2 당근 정유지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간호는 갱단 최영인 러블리 20 수리석 시우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왕 김승호.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